먼저 우리 감독님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잠깐 내리시고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내가 나다 이렇게 얼굴 잠깐만 보여주시고 다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리고 인사해주시고 다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중성화 연출한 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성화에서 해수 역할을 맡은 김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전야 연출 맡은 김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전야에서 종래 역할을 맡은 정민관입니다. 네, 통일전야에서 종훈 역할을 맡은 유종훈입니다. 네. 지금 수염을 기르신 거죠? 지금. 네. 네네. 따사하네. 약간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내려서 얼굴을 확인해야 되는. 네. 우리 그러면 중성화 감독님과 통일전야 감독님의 먼저 중성화의 김홍기 감독님부터 어떤 작품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성화는 남자친구의 고양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잠깐 임보하고 있던 혜수가 고양이 중성화를 하러 가게 되면서 남자친구랑 이별도 곁들여서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근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의 관계가 있던 전 여친을 만나야 되는 기이한 하루에 대해서 다른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성희 감독님. 네, 통일전야는 일단은 북한과 한국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전날 밤에 상황들이 어떨까 했던 상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고요. 원래 3부작 정도로 계획했던 시리즈인데 지금 이제 찍을 수 있는 현실 가능한 프로젝트부터 시작한 거고요. 일단은 통일전야 어느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통일되기 전날에 북한 고위층 간부의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내일 이제 통일이겠다. 이제 지금까지 좀 서로의 감시하에 숨겨져왔던 덕심을 좀 드러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 드신 김에 어쨌든 그냥 이런 영화를 굳이 이렇게 해석이나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관객분들이 보는 것이 또는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건 사실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제 가족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약간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좀 뒤틀린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라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거기는 그거는 사실 드라마의 딸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세상 같지도 않고 아들이 요즘 좀 그렇지만 일배충이잖아요. 가장 뒤틀리게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조금 이게 현실과 지금 뒤틀린 세상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결국은 그냥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체제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어쨌거나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제가 변하건 이게 북한이라는 체제가 깨지건 아니면 서로 무슨 같은 코드로 뭉치건 가족이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가족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벌써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할 겁니다. 바로 또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중성화에서도 어떤 점에 초점 또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네. 중성화는 철저하게 영화제에 가지 못해도 끝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찍은 영화라서
무조건 웃겨야겠다. 네. 네. 뭐 하나라도 웃길 포인트가 있으면 공략해서 웃겨야겠다. 그런 자세로 만들었고요. 영화의 기획적 마인드는 그렇고, 영화 안의 만듦새로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을 때 약간의 씁쓸함, 페이오프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데 주안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서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성화를 보면서는 되게 기분이 되게 안쓰러웠었거든요. 제가 거기 남자친구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진 않는데요. 왠지 그런 것 같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은 약간의 그런 게 왜 느껴졌을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중성화가 올해 미장센 네. 단편 영화제 네, 희극지왕 희극지왕 부분에 신청이 되셨죠? 네, 진출만 했습니다. 네. 진출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상은 못 상은 못 받았죠? 받았죠. 다른 상 받았죠?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와는 크게 관계없는 상을 받아서 시상식장에 있었던 참담한 기분 아직도 이걸 주려고 불렀나. 그런데 네. 희극지왕이 오프라인에서 상영이 됐었나요? 하루 틀었습니다. 하루 틀어졌나요? 네. 그때 가셨었나요? 네, 갔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 생각보다 안 터졌습니다. 그때의 참담한 기분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고요. 생각보다 안 터졌습니다. 제 기준으로선 웃음의 밀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뭐라 참 얘기를 해야 되지? 네. 그러면 우리 김성인 감독님도 통일전야가 그 제작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좀 됐고 2018년도에 쇼미쇼츠 초청을 받았었죠? 네. 가셨었나요? 네, 저 그때 분위기가 어떠셨나요? 현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뭐 관객분들의 반응? 그러니까 그 해에 되게 영화제를 많이는 아닌데 몇 군데 갔었는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참석은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안 터집니다. 한국에서는 안 터지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터지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왜 한국보다 반응이 더 좋았을까? 번역을 잘한 걸까? 번역은 맡겼습니다. 저도 그 좀 놀랐네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좀 약간 오히려 그냥 뭔가 문제라거나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기보다 그냥 웃을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하면 뭔가 예술을 대하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웃을 준비를 하고 오셨던 게 아닐까. 네. 그렇군요. 우리 김재하 배우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씩만 더 하고 제가 질문할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김재하 배우님은 일전에 저희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 영상 촬영을 위해서 GV처럼 잠깐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중성화를 촬영할 때 감독님과의 호흡 또는 감독님의 주문 연기를 할 때 어떤 주문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어떤 것들을 요청하셨었는지 어떤 연기를 해달라? 감독님하고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 없이 눈만 보고 척하면 척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도 됐고 해서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이 대본을 저희가 17부라고 그러죠. 네, 17번 고쳐서 나온 대본이에요. 그래서 그 대본 계속 바뀔 때마다 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인물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분하게 공유를 하고 있었던 점이 있기 때문에 되게 원활하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감독님 뭐 특별하게 주문하셨던 게 있었나요? 이 말씀 별로 싫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질문할 거예요. 네. 하세요, 감독님. 아닙니다. 네. 그럼 제가 하죠.
지난번 GV 녹화할 때 감독님은 김재하 배우를 한국의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웃으시나요? 웃으면 안 되는 시간인데. 저를 감독님께서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대단한 분을 저에게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 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장소에서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네, 답변하셔야겠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렇죠. 질문의 요지는 네. 어떤 배우길래 이렇게 칭찬 좋아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뭐 연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감히 평가하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만 전 사실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얼굴에 작은 근육까지 컨트롤을 테이크마다 다르게 해주십니다. 이런 댓글을 들은 말이 저도 대학교에서 연기를 많이 배우고 연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본인은 저는 짐 캐리 같은 배우나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짐 캐리. 얼굴 근육까지 왼쪽 아래쪽을 제가 움직여 볼게요. 떨려볼까요? 근데 그걸 다 컨트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연기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고 그 외 인품 이러고도 제가 두 말을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가장 선하고 늘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사실 촬영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돈을 쓰인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았는데 정말 단 한 차례의 불편한 데도 보이지 않으시고 촬영이 좀 일찍 끝났는데 촬영 장비도 같이 옮겨주시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김재하 배우라는 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입니다. 정말로 영원히 충성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감화됐습니다. 제가. 네. 네. 그래서 고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서영 감독님은 배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잠깐 귀를 막아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사실은 우리가 북한 사투리라고 해야 되나? 북한 사투리 그냥 편하게 북한 사투리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 사투리로 나오면 그냥 그런 거겠거니 하지만 그 와중에도 되게 어색한 것들이 있고 좀 덜 어색한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북한 사투리뿐만 아니라 그냥 사투리로 연기를 하는 것을 외국어로 연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정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고 그것도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런 배우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문하시고 할 때 배우분들이 잘 따라주셨는지 이제 안 따라오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감독님이 원하신 만큼 뭐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저희 배우님들이 두 분 다 저보다 좀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대사를 이렇게 쓰고 나서 검사를 받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민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사를 썼을 때 본인이 이제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BJ분 중에 탈북 출신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시고 오히려 공부를 해오신다든지 하니까 사실 저는 그냥 좀 아시는 분한테 감수를 받는 정도. 아예 그냥 본인 체화하실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오셔서 이렇게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떠셨는지 그때 촬영을 할 때 감독님의 어떤 디렉션 또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실 네 분이 다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각각의 캐릭터가 워낙 뚜렷하게 보였으니까 아들과 딸을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외국어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딕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고 음. 그래서 그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음. 북한 다큐도 많이 봤고 아프리카 VJ 하셨던 분들도 막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저렇게밖에 못했나 지금 굉장히 보면서도 막 민망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되게 열심히 했던 저는 기억. 되게 만족했었어요. 다행히 외국에서는 잘 어떻게 모르니까 네. 얼추 비슷하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영화제에서 혹시 그 북한 사람들 마이크. 그 해외 영화제에서 혹시 그 배우분들 북한 분들인가 생긴 것 때문에 아니고 연결이 제가 이 역할을 캐스팅이 딱 되고 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또 뭐냐. 그래서 북한의 그런 딸 역할이라니까 그냥 가도 되겠다. 아무런 분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약간 저한테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네.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우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반대입니다. 네, 딸이 되게 예뻤고 아들은 비슷했어요. 제가 보기엔 아들은 좀 북한 그 얼굴을 좀 까맣게 분장하신 거였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 피부톤 그대로 네, 한 거고요. 거의 뭐 싱크로랑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촬영 때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언어를 좀 연습을 해오라고 요청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 일단은 갔거든요. 음. 네,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도 되게 잘 해줘가지고 감독님께서 네.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또 옆에서 이렇게 계속 잔소리도 해주는 여배우와 그래서 제가 좀 가운데 껴서 잘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를 좀 마련하지 않았나 현장에서. 네. 네. 그리고 밖에 안 되었을 때 현장에서 지나가신 분들이 진짜 북한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근데 유독 좀 얼굴이 좀 까맣게 보이긴 했었어요. 네. 그때 좀 많이 이제 CG입니다. 김웅기 감독님보다 좀 약하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통일전야에서는 사실 아빠 엄마를 연기해 주신 분들의 몫도 되게 컸죠. 사실은 네, 중심을 좀 많이 잡아주셨었고. 그래서 사실 코미디 영화는 배우분들이 연기할 때의 느낌과 다 끝나고 나서 편집을 하고 나서 보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저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이 질문 또 나왔습니다. 김영신님께서. 김영신님 누구시죠? 네. 준성아 김홍기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고양이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의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신속 어떤 명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이 실제로 키웁니다. 실제로 2마리를 키우는데,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영역동물이라서 밖에 나오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고양이에 대한 영화를 찍으면 천상 제 고양이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제 고양이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촬영할 때 쓰이는 고양이들 업체도 있는데 고양이들 되게 상태도 좀 안 좋더라고요. 동물권 문제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연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마치 우리 그것을 연출적 의도처럼 보이도록 잘 포장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죠? 네, 잘 포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히읗지읒 씨 누구신가요? 그죠? 네. 이따가 엽서 받아가세요. 통일전야 김서영 감독님께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통일 별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총과 훈장을 열어볼 때 종간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욕설의 대상은 누구, 무엇,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총을 챙겼을 것 같다는 연마 그 역할 외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해되셨나요? 질문인데.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우선 처음 질문하신 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아버지가 1세대 덕후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이렇게 송중기나 수지 이렇게 좋아하는데 김혜수가 최고다. 원래 자기 최애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애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총을 넣어놓은 거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상자의 설정은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거를 이제 보물상자처럼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거기서 총을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네 맞습니다. 좀 오해하기를 원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넣어놓지 않지고요. 혹시 대답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또 질문이 있네요. 재림이 누구신가요? 네. 북한 가족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지, 어떤 점을 첨부하셨는지, 그리고 이건 저도 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왜 김혜수인지. 그나마 그 사진도 진짜 옛날 거거든요. 김혜수 씨가 1세 거의 뭐 초창기에 나왔을 때 사진이죠. 참고로 그렇게 이제 송중기, 김혜수, 수지 막 이렇게 사진을 쓰면 이게 저작권상의 문제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포스터 만들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포스터에 그 사진이 나왔었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우선 그 포스터에 그 사진을 발견하고 제가 퍼니콜에 다시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만든 당시에는 그냥 영화제에 갈 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썼었습니다. 영화제에서 혹시나 나중에 만나면 기억해 봐주시라고 패기로 일단 썼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못 만나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그 김혜수 사진을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었죠. 김혜수 사진을 왜 썼는지 그리고 뭐 북한 가족을 구현하는데 어려움. 네. 우선 김혜수 씨 사진을 쓴 이유는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그게 옛날에 베트남에서 누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베트남의 어떤 유적지 경비실에 뒤에 김혜수 씨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느낌이 되게 묘하다. 왜 하필이면 저분은 이양말리 땅에 김혜수 씨라는 배우를 이렇게 걸어놨을까. 그래서 그때 그냥 이미지가 좀 강렬하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배우님. 그래서 김혜수님을 썼고요. 그리고 북한 가족. 네네, 북한 가족을 구현하는데 고민했던 거는 우선 의상이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사진 자료들이 많고 그리고 의상실에 갔을 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디테일이 좀 놓친 게 배지가 있는데 원래 그 배지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배지입니다. 네. 그냥 소품실에 있는 걸 저희 미술 감독이랑 가서 가장 예쁜 걸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거랑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집을 찾는 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느낌이 나는 어떤 집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이 그렇게 나무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집으로 나무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의 집을 인터넷으로 발품 팔아서 찾아서 얼마 전에 혹시 다른 작품에서 쓸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는 대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작품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을 구현하는 데 그 정도였고요. 가족 사진을 합성하는 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배우들을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따로 합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작품이 어딘가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거라서 네. 이게 제가 데드라인이 있어서 시간이. 네, 시간상 이제 따로 이제 그 사진을 사전에 촬영했어야 되는데 제작 시간이 나지 않아서 일단은 모 북한 고위층의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합성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티 되게 납니다. 그런데 코미디라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김자유님한테 이런 거 질문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촬영은 또 계속 하시니까 또 다른 작품도 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중성화라는 영화 자체는 코미디인데 배우는 사실 거기서 뭐 슬랩스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정극 연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웃지도 않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택시 타고 갈 때까지도 굉장히 좀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보이죠. 네. 어떻게 기조를 잡으셨을까요? 이 연기를 하실 때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저는 대본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많은 영화나 또 드라마에서는 제가 많이 웃어야 돼요.
또는 또 웃음을 드려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는 역할을 맡을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감초 역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되게 반갑고 기쁘게 하지만 어쩔 땐 되게 부담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립영화, 단편영화를 계속 하는 이유는 그런 부담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여기서 그렇게 반짝 해줘야 돼, 뭐 이런 주문이 없으세요, 보통.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혜수의 감정 그대로를 저는 그냥 따라서 연기하면 되게 써 있고 또 그렇게 연출을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기회가 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욱더 단편 영화 또 독립 영화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에게 그동안 비춰지지 않았던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면모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네, 지금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타입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타입캐스팅이 딱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배우가 이제 다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연기를 원하잖아요. 관객분들이나 또는 제작하시는 분들이 연출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사실 좀 다른 색깔을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보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처음에 좀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딱 시작할 때 이제 전화 받는 씬 시작할 때 솔직히 저는 좀 약간 진짜 죄송한데 저는 좀 뭔가 웃기기 시작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끝까지 갈 때 이 극 중에서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되게 사실은 이제 꾹꾹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택시 타고 갈 때는 사실 뭐 거의 뭐 감정이 좀 많이 동화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말씀이셨어요. 꿈틀꿈틀 되시죠? 사실 이게 지금 다음 우리가 몇 분 더 할 수 있나요? 10분이요? 네. 10분 풀로 채워도 되나요? 네. 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제 중성화에서 이제 개똥 뒤집어 쓰고 축구복으로 이제 갈아입잖아요. 근데 저는 이 팀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참 아코님 누구세요? 아코님. 아코님 참 대단하시네요. 이 맞나요? 아틀레티코? 네, 맞아요. 왜 이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모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축구인데요. 그 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유니폼을 고르다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의상을 설정할 때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런 팀일 때 너무 유명한 티, 일단 뭐 붉은 악마 티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나 좀 되게 좀 구체적인 디테일을 좋아하는데 그럼 뭐 누구나 알 법한 팀 말고 아틀란틱 마드 물론 그 팀도 제가 굉장히 잘하는 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애매한 팀. 내가 그 강아지 견주가 가지고 있는 유니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약간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팀의 유니폼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감독님이 좀 그런 디테일함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마지막에 택시를 타서 그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대사도 마지막에 택시 타고 나서 야옹하는 그 대사를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고양이가 당긴 이제 캐리어를 이제
긁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쓰다듬는다 그래야 되나? 그럴 때 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도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서 일부러 책정을 하신 것 같고 해서 되게 디테일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통일전야에도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게 관객분들의 질문 중에 마지막이에요. 통일 전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도 다른 상황이 아닌 식사 자리를 선택하셨던 이유? 그리고 가족들을 캐스팅하실 때 특별히 그려두셨던 그림, 이미지가 있으셨나요? 이거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블랙 코오미디. 네, 누구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식사라는 그 자리를 굳이 선택한 거는 일단은 그 제 안에 가족 이미지가 그냥 일 끝나고 와가지고 그냥 어떤 일을 하건 서로 그냥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그 자리가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가족의 이미지라서 가족의 그 이미지로 그냥 식사 장면을 선택한 거고요. 배우를 캐스팅했을 때 이미지를 생각한 거는 우선은 아버지 이미지는 그러니까 뭔가 숨겨진 덕후라서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그냥 제 안에서 생각하는 가장 완고한 가족 이미지를 아버지 이미지를 생각했고요. 가부장적인.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아버지의 등살에 이제 계속 약간 억눌려 있는 그런 좀 스테레오타입이죠.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어머니가 약간 뒤에서 조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저 혼자 그냥 살짝.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엄마와 딸 같은 경우에 되게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제일 어머니한테 제일 틱틱거리고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서 만약 아버지가 그 중에도 있죠. 아버지가 막 어머니한테 쿠사를 줬어요. 제일 화내는 게 또 딸이라는 그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이 아들이 제일 그냥 사실은 종 배우님이랑 저랑 이렇게 계속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가시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물론 일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북한에 가시면 그냥 저분은 저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평소에 워낙 호기심도 많으시고 새로운 것에 대한 뭔가 계속 있어가지고. 원래 그러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왔어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하면 저는 사실 이분한테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넣었어요. 이 가족의 성씨가 뭔가요? 성씨 이씨예요? 아니 그 아버지 이름이 성택이더라고요. 성태입니다. 성택. 장성. 그래서 혹시 그런 건가? 장성택으로 하면 혹시나 너무 잡혀가지 않을까. 잡혀가기 누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네. 아까 이제 제가 제 입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주책을 범해버렸는데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마음에 드는 또는 제일 생각을 하고 있는 대사는 무엇일까요? 이걸 제가 여쭤봤어야 했는데 제가 말을 해버렸어요. 네. 야옹이 제일 마음에 든다. 라고. 네, 제가 쓴 대사가 아니라 김재현 애드립. 그걸 애드립을 해도 되겠죠? 미리 즉흥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촬영 전날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왜 야옹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하루의 1년의 과정을 이 아이와 지내면서 주릭탱 먹고 참아가면서 키웠지만 너를 보내려고도 했지만 그래 넌 나랑 같이 가. 그리고 많이 아팠지.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또 너나 나나 여러 가지의 그 감정을 얘한테 어떤 문장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야옹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좋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관객분들도 그걸 느끼셨나요? 네. 저도 사실 그 대사
네, 그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야옹 하는 소리가. 그리고 사실 약간 그게 뭐 그냥 야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끌잖아요. 이렇게 끌리면서 하시는 그 디테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배우구나, 진짜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래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통일전야에서는 어떤 대사가 제일 마음에 드셨을까요? 그 배우분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종래가 이참에 싹 다 고쳐서 이제 재밌게 살 거라고. 그게 이 작은 소녀가 평생 억압된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존경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작은 포부 이런 것들이 참 귀엽게 느껴져서 그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런 세상이 있는데 뭘까요? 저는 가족이 함께 하길 바라는 그 대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족이 무너지면 안 되는 무언은 어쨌든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는 좀 이런 뉘앙스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마음에 들었던 그 대사가 있나요? 제일 좋았던? 전 사실 뭐 마음에 들었던 대사라기보다는 마지막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씬 있잖아요. 이제 벽에는 이제 각자 좋아하는 최애들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따로 뭐 대사나 이런 디렉션 준 게 아니거든요. 좀 그냥 프리스타일을 시켰는데 네, 서로 이제 각자 제일 너무 좋은 대사들과 표정과 연기들을 보여주셔서 되게 만족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실은 보신 관객분들도 그렇겠지만 사실 이게 연기가 조금 어색했으면 그 재미가 굉장히 반감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코미디 영화는 분명히 몽타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몽타주를 그리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배우이기 때문에 그 배우의 요소들을 잘 구축을 하셨던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배우분들과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기 전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보통 상업 영화의 관객 인사를 하면 무대 인사하면은 영화 전에 오시죠. 그리고 인사하고 가버리죠. 남은 관객들끼리 영화를 보고 자기들끼리 박수, 미쳤나봐요, 제가. 우리들끼리 좀,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고 같이 배우분과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이 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께는 엽서를 제공해 주시고, 앞에 두 분은 받으셔야 되는구나. 자, 다른 사인이지? 네. 엽서를 받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도 감사드리고, 아주 잠깐 동안 마스크 잠깐 벗어주시고, 일어서셔서 포토타임 잠깐 갖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 홍석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저걸 보면 되나요? 아무 데나 보셔도 되잖아요. 제 앞쪽에. 네. 시선 맞출 때 그러면 저 가운데 있는 가운데. 거를 먼저. 소화전이요? 소화전. 소화전이요? 어색해. 아니, 하나, 둘, 셋. 소화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